지지율은 별로 유념치 않았습니다.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지금 60% 넘게 나오는데 이 원인을 어떻게 보시고? 그 원인을 잘 알면은 어느 정부나 잘 해결했겠죠. 오랜만이죠? 네, 안녕하세요. 한 열흘 만에 듣는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결국 제가 국민들께 해야 할 일은 국민들의 뜻을 세심하게 살피고 늘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휴가 기간 중에 더욱 다지게 됐다고나 할까요? 그렇습니다. 돌아온 다정회 8월 8일 5시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취임 이후 첫 휴가를 떠났던 윤석열 대통령, 조금 전에 영상도 봤지만요. 오늘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첫 일정이 기자들과의 약식 회견, 도어 스태핑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권성동 원내대표와의 내부 총질 문자가 유출되고 나서는 일정과 휴가 등의 이유로 도어 스태핑, 출근길 문답을 진행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13일 만에 질의응답을 주고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눈길을 끈 게 대통령의 말만은 아니었는데요. 그래요? 혹시 국장, 어떤 건지 짐작이 가시나요? 글쎄요. 그렇게 물어보면 제가 답을 할 수가 없는데 그냥 얘기해 주면 안 돼요? 네, 그럼 말씀을 드리면 어. 바로 이 하늘색 넥타이입니다. 넥타이요? 네, 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하늘색 넥타이를 착용해 왔는데요. 지금 나오네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오늘도 정치적인 의미가 담긴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국장은-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네. 정치적인 해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지금 저희들처럼 정치적인 해석을 누군가 할 거라는 거 정도는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싶고요. 만약 그렇다면 최근 확 떨어진 국정 지지율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네, 사실 지지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입니다. 오늘 거예요? 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처음으로 70%를 넘어선 건데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와 리얼미터 조사 결과 모두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30% 아래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아까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도 봤지만 윤 대통령이 오늘 초심을 강조하는 굉장히 낮은 자세를 강조했던데요. 최근에 이제 만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으로 상당히 사회적 파장을 크게 일으켰던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거취와 관련된 언급도 있었죠. 네, 이 인적 쇄신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윤 대통령은 국민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네,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사실상 박순애 장관의 사퇴를 시사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 관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막 속보가 들어왔는데 박 장관이 잠시 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고요? 네, 5시 반에 박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 거라고 밝혔는데요. 이 자리에서 자진 사퇴 의견을 밝힐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5시 30분이면 바로 정치부회의 잠시 후에 저희가 속보를 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소식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을 연결해서 네. 바로 자세한 속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 들어갈게요. 바쁘니까. 네. 네, 오늘 회의 오랜만에 완전체가 모였네요. 신체커 박마커 류 실장 조멘토 백반장 그리고 정치부의 애청자 정 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정치권의 주요 이슈들 쉽고 생생하게 전하고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하고 들어왔지만 잠시 후에 박순애 교육부 장관 거취와 관련된 속보도 들어올 예정이니까 저희가 현장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에 백다혜 반장이 정 의원분들의 의견 적극적으로 소개를 할 거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총체적 위기를 맞은 여권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저희가 질문을 드렸는데 회의 끝나고 나서도 많은 의견이 들어왔다는 거죠? 네,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중에 몇 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님께서는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했으니 대통령이 책임지세요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박땡명수님께서는 책임은 이준석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뮤즈님께서는 당명을 바꾸거나 비대위로 늘 위기를 모면했지만 늘 본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치부 회의를 응원해 주시는 댓글도 있었는데요. 22 자댕님께서는 웃음 주셔서 감사해요. 조반장님, 조멘토를 뜻하는 얘기인 것 같고요. 또 울고 웃는 현우님께서는 다정다감,
5시 정치부 회의 다 같이 감상해요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정다감 괜찮지 않나요? 저희 캐치프레이즈로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정다감 괜찮네요. 네, 근데 조멘토가 제일 웃음을 안 주는 스타일 아니에요? 특별히 금요일에 뭘 했나?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재밌다 이런 글쎄 건 말이에요. 없었나요? 네. 네,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래요? 저희 집에서는 저희 개그감보다 무게감에도 관심을 이렇게 뭐좀 포동포동 살이 올라가지고 저기 사람 애기 사진 이름을 찍자. 착각했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오버하는 건 안 될 것 같고요. 자, 좋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의견, 오늘 어떤 의견 받을 예정이에요? 네, 오늘은 그 지지율이 이렇게 하락한 상황 속에서 윤 대통령이 복귀를 했는데 윤 대통령이 무엇부터 해야 될까 이런 의견을 받아보겠습니다. 저희 유튜브로 실시간 댓글을 받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5시 정치부 회의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을 보시면서 댓글도 남기실 수 있으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부정평가가 70%를 넘어선 윤 대통령 무엇부터 해야 하냐는 의견을 정의원들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룰 뉴스가 많고 또 속보도 많으니까요. 서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원의 뉴스픽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마치고 오늘 복귀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 뜻을 받들겠다.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서도 국민의 관점에서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만 5세 입학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박순애 장관은 잠시 후에 거치 관련 기자회견을 할 예정인데요.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소식들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별이 5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별이 5개는 양원보 반장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뺏어오죠.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박지훈 변호사님. 네. 이거 참 사건 반장 앞에 하는 이 정치부 회의를 네. 보신 또 우리 많은 가족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약간 표절을 한 것 같습니다. 뭘요? 저희도 표절했습니다. 뭘요? 별. 별이 몇 개가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네. 돌침대. 예, 괜찮습니다. 우리도 뺏겼는데요. 같이 뺏기는 거죠. 네, 이제는 더 당당하게 외쳐보겠습니다. 별이 5개, 다정에는 5시, 뉴스픽도 5개입니다. 뉴스픽 5 시작해보죠.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돌아갈 결심, 그리고 사실상 경질, 칩4 의사자 추진과 풍계리 산사태로 정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 휴가에서 복귀했습니다. 쉬어도 쉬는 게 아닌 휴가였죠. 만 5세 취약 연령 하향, 또 미국 펠로시 하원의장 의전 논란 등으로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심기일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갈 결심을 밝혔습니다. 또 떨어졌대요? 여기 물 좀요. 농담으로 생각하실 게 아닙니다. 조금 심각합니다. 여기 물 좀 달. 여러분들 처음으로 이런 휴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돌이켜보니까 부족한 저를 국민들께서 불러내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국민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됐고, 결국 제가 국민들께 해야 할 일은 국민들의 뜻을 세심하게 살피고 늘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다. 네, 바둑 용어에 복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앞서 놓은 수를 하나씩 다시 두면서 무엇이 옳았고 무엇이 패착이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일입니다. 자, 윤 대통령의 이번 휴가는 이 복기의 시간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국정 동력이라는 게 다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이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잘 살피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고맙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2개의 여론조사 결과 발표됐습니다. 자, 먼저 리얼미터. 네, 리얼미터 기준 취임 후 석 달 만에 첫 20%대가 나왔습니다. 긍정이 29.3, 부정이 67.3% 기록했고요. 거의 전 연령대, 전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높았습니다. 자, 두 번째 KSOI 조사 결과 볼까요? 자, 긍정평가 27.5, 2주 연속 30% 선이 무너졌고요. 이 부정평가가
70.1%, 처음으로 70% 선을 넘겼습니다. 이에 긍정과 부정평가의 격차 40%포인트가 넘게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이 쉬는 동안 나라는 더 시끄러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대통령실과 내각의 전면적 인적 쇄신으로 국정을 조속히 정상화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2022년 1월 1일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는 국민들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와의 지지율이 역전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부족했다, 저부터 바꾸겠다며 구두까지 벗은 채 절을 올렸죠. 문재인 정부를 보면서 우리는 오만은 곧 독약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 자신에게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저부터 바꾸겠습니다. 자, 그로부터 나흘 뒤 국민의힘 선대위를 해체하고 백지위의 재건을 선언했습니다. 지지율은 다시 상승 곡선을 그렸고 결과는 정권 교체로 이어졌는데요. 자, 윤 대통령 그때의 경험을 잊지 않고 있을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저부터, 아니 모든 걸 다 바꾸겠다는 윤석열표 쇄신이 절실한 시점 아닌가 싶은데요. 더 낮은 자세로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첫째는 대통령 잘못입니다. 두 번째는 영부인 잘못입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을 갉아먹는 그런 내각이 있다면 이것을 저는 미련 없이 과감하게 업차마속하는 마음으로 인적 쇄신은 필요하다 보거든요. 네, 여야 할 것 없이 쏟아지는 인적 쇄신 요구. 관건은 변하겠다는 말뿐만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쇄신안 내놓느냐일 겁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도 휴가 전과는 톤이 확연히 바뀌었습니다. 국정 동력은 국민으로부터, 인사 문제도 국민들의 관점에서 살피겠다는 입장입니다. 박근혜 장관 네. 인사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런 문제들도 이제 바로 이제 일이 시작이 되는데 올라가서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고 이렇게 이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박순애 장관 거취 잠시 후 두 번째 픽에서 자세히 다뤄보죠. 자, 인적 쇄신은 대통령 본인에게도 해당됩니다. 사상 최초로 도어 스태핑을 하는 대통령, 기자들과 자유로운 질문을 주고받는 대통령이 되고도 불통 이미지가 된 이유, 그리고 측근 채용 논란 등 영부인 리스크가 끊이지 않는 이유 역시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여당과의 자중 질환이 아니라 고물가에 허덕이는 민생 속으로 간 대통령, 이런 뉴스를 보고 싶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자, 이제 다음 주면 새 정부 출범 100일입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죠. 과연 국민들로 하여금 다시 지지할 결심 갖게 할 수 있을까요? 지지율이 좀 다소 낮지만 국민들이 바라보면서 기대했던 그런 민생 정책, 또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틀발을 세우기 등에 전념해야 될 때라고 보고요. 국민들께서는 또 100일이 됐으면 100일에 대한 여러 성과나 이런 미흡한 점 등을 좀 들여다보고 점검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자, 바로 두 번째 픽 하겠습니다. 사실상 경질입니다. 인적 쇄신론의 중심에 선 인물이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곧 사의를 표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정의 회의 중에 기자회견 열 걸로 보이는데요. 초등학교 만 5세 입학과 외고 폐지 등 설익은 정책 추진으로 전 국민적인 반발을 부른 데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입니다. 교육부가 업무 보고에 이런 화두를 던지지 않았다라면 언제 우리가 부모님들의 목소리, 지금 우리 정 대표의 이렇게 가슴 아픈 사연들을 직접 얘기하면서 같이 논의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지금 말씀 경주고 약주는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네, 일방통행식 추진은 물론이고요. 상대와 공감하지 않는 수습 방식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내 덕분에 이런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냐라니까, 자, 어디 달나라에서 온 대화법인가요? 지금 탑박해 있는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시면서 장관님 제가 위로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국가 책임교육 아무리 말하면 뭐합니까?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데 아무도 부모들이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데. 네, 박 장관이 취임한 지는 한 달 남짓입니다. 첫 교육부 장관 후보자였던 김인철 한국외대 교수 낙마 후에 5월 말이 돼서야 새로이 지명됐습니다. 만취 음주운전, 이 논문 관련 각종 논란이 불거졌지만 여야 원구성이 지연되면서 39일 만에 청문회 없이 임명장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 전 정권에 그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임명이 늦어져가지고 언론에 뭐 또 야당에 공격받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소신껏 잘하십시오. 자, 잠시 지난주 갤럽 조사 결과 한번 소환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뭘 잘못했다고 보는지 부정평가 이유를 물었는데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인사, 이어서 경험 부족, 일방적, 소통 미흡, 전반적으로 다 잘못, 그리고 만호세 입학 추진 등이 꼽혔습니다. 이 각각의 사유마다 박순애 장관의 얼굴이 어른거리는 건 과연 저만의 생각일까요? 부장관이 대통령 업무부 가는 데서 이런 부분 등이 이런 여러 가지 필요하고 공론화지 필요한 것 등이 좀 사상된 채 아주 좀 소통에 있어서 이렇게 서툴렀던 측면이 있고요. 이런 분들을 대통령께서 바로잡아서 이 박 장관은 오늘 전체 장관들이 모인 비상경제 장관회의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하루 종일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 때문에 한때 박 장관이 사퇴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분석까지 나왔었는데요. 잠시 후에 기자회견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미 돌아갈 시점도 봐뒀다라는 이야기까지 본인 입을 통해 나온 마당입니다. 박 장관이 대학 총장들과의 만담 자리에서 내년 3월이면 학교, 서울대 교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죠. 책임지고 소임 다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는 저는 행동이 빠른 사람이다라고 대답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픽 가겠습니다. 칩4입니다. 이 칩4,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 일본, 대만 정부에 제안한 반도체 공급망 네트워크입니다. 반도체 분야에 각각 장점이 있는 네 나라가 함께 힘을 모으자는 취지인데요. 이 중국의 반발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우리 정부, 결국 마지막 기차를 탔습니다. 미국 측에 칩4 참여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정부 각 부처가 그 문제는 철저하게 우리 국익의 관점에서 세심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우리 국익을 잘 지켜내겠습니다. 마침 오늘 저녁 박진 외교부 장관이 중국으로 갑니다. 내일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 회담 갖는데요. 과거 사드 사태와 같은 중국의 보복성 반발을 막기 위해 칩4 참여가 특정 국가, 즉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반도체 외에도 북핵 문제를 비롯해 향후 한중 관계를 좌우할 묵직한 주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걸로 보입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픽은 의사자 추진입니다. 47명의 사상자를 낸 이천 관고동 병원 화재. 당시에 탈출이 가능했지만 끝까지 투석 환자들을 지키다 숨진 고 현은경 간호사의 빈소에 추모의 물결 이어졌습니다. 전역하면 지금까지 받았던 거 다 보답해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가셔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엄마 목까지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네, 경기 이천시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현 간호사에 대한 의사자 지정 신청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여당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했죠. 숭고한 희생 정신에 대한 예우는 남아있는 우리들의 몫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 화재 원인도 밝혀야 합니다. 맨 처음 불이 난 아래층 골프 연습장에서 누전 등의 전기 요인이 있었는지 작업자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입니다. 풍계리 산사태입니다. 북한 함경북도의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몇 주 동안 쏟아진 비 때문이고요. 복구 공사 중이던 갱도로 이어지는 도로가 모두 파손돼서 현재는 도보 통행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번 여름 유독 장마가 길게 느껴집니다.
어제 북한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린 구름대가 오늘 새벽 중부지방으로 내려왔고 이곳을 중심으로 2차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곳곳에 시간당 80ml가 넘는 폭우 그리고 천둥, 번개 다들 들으셨죠? 서울 한강 이남과 인천, 경기 북부 남서부, 강원도의 호우경보가 그밖에 수도권 지역엔 호우주의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휴가철 피해도 우려되는데요. 계곡이나 하천에서는 급류주의, 반드시 기상정보 체크하면서 안전한 곳에 머무셔야 합니다. 이 산사태 위험 지역 주민들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피 준비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월요일의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죠.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잠시 후 5시 30분에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고요. 아마도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저희가 소식이 들어오면요, 현장을 연결해서 바로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근 열흘 만에 이제 도어 스태핑을 재개했습니다. 휴가 끝나고 업무에 복귀를 했고요. 전반적으로는 이제 휴가 전하고 조금 이제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바로바로 알 수가 있는데 도어 스태핑에 정확히 13일 만에 이제 모습을 드러냈죠. 윤 대통령은 국민과 초심을 강조했는데요. 휴가 기간에 지난 선거 과정과 인수위 또 취임 이후 등 1년간의 시간을 돌이켜봤다면서 결국 제가 할 일은 국민의 뜻을 세심하게 살피고 늘 초심을 지키며 국민 뜻을 받드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최근에 국정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졌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는 데 대해서 이제 입장을 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사실 이제 인적 쇄신 관련해서도요, 그동안 실수한다고 내칠 수 없다는 그런 대통령의 발언이 조금 이제 알려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오늘 그 도어 스태핑 발언을 들어보면은 조금 톤이 달랐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 정치권, 특히 여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 사퇴설이 나오는 등 이런 인적 쇄신 요구가 많이 있었는데 국민, 정확히는 국민의 관점을 언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윤 대통령이 이제 국민 관점을 언급했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유 실장. 그렇습니다. 국정 동력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면서 국민들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점검하고 살피겠다고 했습니다. 만 5세 입학 또 외고 폐지 정책으로 극도의 혼선을 빚은 이 박순애 장관에 대해서 사실상 이 거취를 정리하라, 이런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가 됐습니다. 네, 한 2번 저랑 얘기를 주고받더니 또 질문하진 않겠지 하고 지금 딴짓하려고 그랬죠, 조금 전에. 아니요, 좀 발제를 좀 준비해야 되지 않나. 아, 다음 발제인가요? 네. 네, 알았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몇 가지 추가 지시를 한 게 있죠, 조멘토. 네, 그렇습니다. 휴가 복귀 날인 오늘 윤 대통령의 일정, 한덕수 총리와의 주례회동, 그리고 수석 비서관회의와 부처 업무 보고였습니다. 조금 전 대통령실이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해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역시나 국민 관점 그리고 민생과 소통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일단 수석 보좌관회의 지시사항부터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더 세심하게 받들기 위해 소통을 강화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추석이 다가오고 있으니 지금부터 물가 관리를 철저히 하고 민생을 빈틈없이 챙기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서 한덕수 총리와의 주례회동 결과도 전했는데요. 주요 국정 현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국민의 눈높이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책은 없다. 사실상 논란이 된 만 5세 입학 등 교육 정책을 백지화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향후 국민의 뜻과 눈높이에 맞춘 국정 운영 등 국정 쇄신 방안 등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 뜻을 거스르는 정책은 없다면서 중요한 정책과 개혁 과제의 출발은 국민의 생각과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는 과정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신체科学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 원픽입니다. 윤 대통령 초심으로 돌아갈 결심, 박순애 사퇴 수순입니다. 국민의힘이 비대위 전환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가처분 신청 제기 등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요. 이 대표와 가까운 정미경 최고위원 등은 오늘 공식 사퇴를 하면서 이 대표를 말렸습니다. 이 대표의 선택, 과연 어떻게 될까요? 유정아 상황실장이 관련 내용 정리했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당의 혼란과 분열 상황을
빨리 수습해야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내용이나 분열로 국민들께서 기적적으로 만들어주신 정권 교체의 시간을 실패로 만들면 안 됩니다. 네, 그동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편에 서서 이 최고위원 사퇴를 거부했던 정미경 최고위원 오늘 사퇴를 했습니다. 사고 상태인 이 대표 그리고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을 제외하면요.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용태 최고위원만 직을 유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대표와 가까운 한기호 사무총장도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준석 체제 지도부 거의 붕괴 상태가 됐습니다. 내일 오전 9시 전국위 의결을 통한 비대위 전환 더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인데요. 비대위원장으로는 당 지도부 경험이 있고 또 계파색이 비교적 옅은 주호영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내일 비대위로 전환이 되는 즉시 이준석 대표는 가처분 신청이라는 법적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13일에 기자회견도 예고를 한 상태인데 또 한 차례 전면전을 예고한 셈입니다. 명예로운 결말 이야기하는 분들에게 저는 항상 후회 없는 결말을 이야기합니다. 5년이나 남았기에 피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5년이나 남았기에 조기에 바로잡아야 합니다. 네, 가처분 신청 준비하는 이 대표 측은 이 가처분 신청 인용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징계 사고라고 인정을 해놓고 이미 사퇴한 최고위원이 최고위 표결에 참여해서 이를 뒤집었다라는 건데요.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위배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반면에 이런 절차 문제 전국위를 열고 당헌을 개정하면서 해소가 됐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지 않을 거란 쪽에서는 법원이 당내 문제에서 직접 개입을 하는 걸 꺼린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의 김용태 최고위원은 법원의 결정을 지켜봐야겠지만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된다면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고도 표결에 참여했던 배현진 전 최고위원 등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가처분 신청하면 기각될 거야 혹은 인용되면 굉장히 큰 혼란이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먼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인용된다면 이 일을 초래했던 배현진 최고위원이라든지 그 최고위원들 정말 의원직 사퇴도 고려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도 가처분 신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라는 모임이 있는데 오늘 국민의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걸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80여 명이 참석해서 토론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전을 기준으로 해서 이 가처분 소송인단 1,436명이라고 합니다. 모임을 이끌고 있는 신인규 전 상근 부대변인은 단순한 이준석 대표 지지가 아니라 헌법 8조 2항에 명시된 정당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다 강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호되는 정신이 뭡니까?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제 헌법 8조 제2항에 따른 정당의 목적과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은 이 당원 당규가 필요 없다. 목적이 앞서기 때문에 수단은 불법해도 넘어가자. 이 얘기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신전 부대변인은요. 이준석 대표가 도입을 했던 당 대변인 선발 오디션 나는 국대다 출신입니다. 지금 가처분 신청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데자뷰를 느낀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흑역사를 끄집어냈습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저의 지시를 절반을 잘라 먹었죠. 차라리 그냥 지휘하지 않고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법리적으로 보면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네, 2년 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과 갈등을 했던 때 얘긴데요. 추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을 징계를 하자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던 점에 이번 가처분 신청을 빗댄 겁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과거에 검찰총장 재직하실 때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거든요. 왜 좋아했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없는 사건도 만들고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찍어내게 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직무정지까지 했어요. 저는 상당히 좀 데자뷰를 느낍니다.
네, 원 내에서 이 대표를 지지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 대표와 가까운 하태경 의원은요, 내일 당원 개정안 부결시켜달라 이렇게 전국 의원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의 복귀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상생당원안 발의를 했었죠. 내일 결의할 당원은 대결과 파국의 당원 개정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당이 위기에 빠져들 거라면서 뻔히 죽는데도 바다에 뛰어드는 쥐떼들 레밍과 같은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판결이 나기 전까지 우리 당은 극심한 내홍에 휩싸일 것입니다. 만약에 법원 판결로 비대위가 무효된다면 우리 당은 해산해야 할 정도의 위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모두 다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모두 죽는 길을 굳이 가려 하십니까? 네, 조혜진 의원은 하 의원과 함께 상생당원안 발의를 했었고요. 김웅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유일하게 비대위 전환에 반대표를 던진 사람입니다. 이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의 존재감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승민 전 의원 역시 노래로 이 대표에게 지원 사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유 전 의원도 정회원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박준우 마커가 아끼는 이 코너를 한번 제가 패러디를 해보자면 같이 들어 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나왔네요.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제가 받은 교육의 혜택을 국민께 되돌려드리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달려왔지만 많이 부족했습니다. 학제 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합니다. 교민 사태 언제 결심하신 거예요? 학제 개편은 처리하신 겁니까? 네. 자, 저희가 예고했던 대로 5시 30분 정각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나와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아까 예상했던 대로 사퇴 기자회견이었고요. 자, 본인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학제 개편 등 모든 논란에 대한 책임은 저에게 있다, 본인에게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많이 부족했고 모든 것은 저의 불찰이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앞서 저희가 뉴스픽에서 이제 관련된 논란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도 있고 또 이번에 외고 폐지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정말 그 교육 정책을 너무 졸속으로 처리한다는 그런 논란이 여야 모두에서 나왔잖아요. 자, 관련해서 이제 박순애 부총리에 대한 사퇴 요구가 정치권에서 많이 이어졌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출근길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제 박순애 부총리 사실상의 경질적으로 이제 가닥을 잡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를 저희가 했었는데 박순애 부총리가 스스로 사퇴하겠다는 그런 뜻을 조금 전 긴급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글쎄요, 본인이 아까 뉴스픽에서 본인이 조금 이제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좀 썰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에서도 워낙 지금 박순애 장관은 사퇴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그런 여론이 많았잖아요. 네, 그렇죠? 대통령도 국민의 관점에서 보겠다라고 맞아요. 했기 때문에 네. 일찍 좀 발표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기자회견 있기 전까지는 오늘 하루 종일 좀 침묵을 지키다가 글쎄요. 네, 5시 반에 지금 기자회견을 했고 지금 질문도 하나도 안 받고 일단 네, 기자회견 퇴장을 하네요. 자체가 지금 한 1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이 짧았고 모든 논란의 책임 저에게 있고 제 불찰이다. 그러면서 이제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한다면서 고개 숙이고 나갔고 기자들이 언제 사퇴 결심했냐 이런 네. 질문들을 계속했는데 답변하지 않고 곧장 현장을 떠났습니다. 네, 일단 만 5세 입학 논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정책과 관련된 질문도 어떤 기자가 던지는 것 같았었는데 일단 본인의 그 사퇴 의사를 밝히는 그런 발언 외에는 이제 다른 질문을 받지 않고 일단 퇴장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조금 전 이제 진행된 그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퇴 기자회견 소식을 저희가 전했고요. 잠깐만, 지금 상당히 당황하고 있을 텐데 류정아 실장이 하던 대목에서 이어서 합시다.
네, 저 뭐 당황하지 않았고요. 이 대표를 지원하는 원내 의원들 이야기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들에 이어서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이 노래로 이 대표에게 지원 사격을 하고 있는 모습 이어보시겠습니다. 유 전 의원도 정회원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박준우 마커가 아끼는 코너를 좀 패러디를 하자면 같이 들어 박이 아니라요. 같이 들어 유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까요? 지난 2일에는 장기하와 얼굴들 가수의 이 그건 네 생각이고를 올려서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비판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어제는 아바의 노래를 공유를 했습니다. 치키티타라는 아이의 아픔을 위로하는 노래인데요. 이 대표를 향한 메시지라는 분석 나왔습니다. 정회원 여러분도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어요? 같이 들어 유. Chiquitita, you and I know how the heartaches come and they go and the stars they're leaving. You'll be dancing once again and the pain will end. You will have no time for grieving. Chiquitita. 네, 당내에는 이렇게 이 대표의 응원군도 있지만요. 이 대표를 말리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대표의 편에 섰던 사람들 얘긴데요. 발제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난 정미경 최고위원 이 대표를 향해서 지금은 멈춰야 할 때다라면서 가처분 신청을 만료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장 혹은 대장부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지금 이준석 대표는 대장의 길을 가야 돼요. 대장부의 길을 가야 돼요. 왜냐하면 대표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원들의 고통과 그다음에 우리 당의 지금 상황. 여기서 대표가 조금 더 나가면 당이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가처분이 뭐 받아들여지든 안 받아들여지는 그거는 이긴 게 이기는 게 아니고 지는 게 또 지는 것도 아니에요. 네, 대장부 얘기를 하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인데요. 앞서 여태 이 대표 입장에서 중재를 해보려고 했지만 최근의 대응을 보고선 그만두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을 직격하는 모습을 보고였습니다. 오늘 또 한 번 이야기를 했는데 들어보시죠. 자중하시고 후의를 기약하십시오. 더 이상 당을 혼란케 하면 그건 분탕질에 불과합니다. 대장부는 나아갈 때와 멈출 때를 잘 알아야 합니다. 네, 청년들과의 소통에 힘써왔던 홍 시장은요. 대선 당시에 윤 핵관과 이 대표가 갈등할 때도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었죠. 징계 이후에 전국 유랑을 할 때에도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었는데 지금은 등을 돌린 겁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그래 놔두세요. 대구에서 한번 식사하실 계획은? 연락 오면 나는 이준석이하고 친하잖아요. 네, 이 대표의 당내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각에서는 이 대표 역시 정치적인 해결을 모색할 거다 이런 희망 섞인 바람도 나왔습니다. 비대위 전환을 의견하는 전국위원회 바로 내일 9일이죠. 이 대표의 성격상 9일 당장 대응을 하는 게 아니고 10일, 11일, 12일도 아니고 13일 토요일에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한 점에 대해서 해석이 나온 겁니다. 여론을 좀 살펴본 후에 일부 후퇴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아니냐 하는 얘기인데요. 만약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하면 그 평일날 해야죠. 토요일은 법원에 접수가 안 되는 날이죠. 그러네요. 수목금 정도의 여론의 동향을 좀 보고 그 이준석 대표 스스로 좀 숨고르기를 하면서 정말 나는 억울하지만 나의 희생으로 당이 빨리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표표한 어떤 희생의 멘트를 날리면서 저는 나가는 게 좋지 않나. 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은요. 본인이 이 대표를 적극 설득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덧붙였는데 내일 비대위원장이 임명이 되면 비대위원장 역시 중재에 나서야 한다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서병수 전국위 의장은 윤 핵관 즉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 등이 먼저 나서서 이 대표와 소통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폈는데요. 지금의 상황의 본질, 윤 핵관과 이 대표의 갈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 의장은 앞서 이 대표의 명예로운 퇴진을 주장한 바가 있는데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기에 아직 늦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저는 윤 대통령의 핵심 실세라고 하는 사람들과
이준석 대표의 갈등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았다라고 보거든요. 이 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힘 있고 또 책임 있는 사람이 먼저 내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지금 만나야 됩니다. 네, 앞서 이준석 대표의 손을 들어줬던 정미경 최고위원과 홍준표 대구시장도 대장부의 길을 조언하는 상황이지만요. 이 대표는 내일 비대위 전환 의결 즉시 가처분 신청 공언한 상태입니다. 이미 감정이 상해버린 이 대표와 윤 핵관 사이에 소통 혹은 중재가 가능할까요? 이 대표 측에서는 비대위 출범과 함께 윤 핵관도 이선 후퇴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들어가서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비대위 전환 B-1 이준석 대표 의결 즉시 가처분 신청, 정미경, 홍준표 대장부의 길 가라. 네, 자 국민의힘이 내일 비대위 전환 절차를 공식적으로 밟습니다. 당내에서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해임이 되는 거잖아요. 해임이 되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왜 그대로 있느냐,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는 목소리들도 꽤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비대위 전환에 이제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게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주고받은 이 문자를 공개하게 되면서였죠. 당이 이 비상 상황에 빠졌다며 이 대표의 당대표 권한은 박탈될 상황인데, 이 사건의 당사자인 이 권 원내대표는 직을 지키고 있다는 점을 문제를 삼은 겁니다. 이 대표와 가까운 신인규 전 상근 부대변인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사임을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당대표는 해임을 시키고요. 그러면서 비대위가 열리게 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또 원내대표의 자격으로 비대위에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책임 정치가 실종되는 모습들을 국민들이 저는 다 보고 평가하신다고 보고요. 네, 권 원내대표는 휴대전화 화면이 노출되면서 곤욕을 치렀는데 또다시 휴대전화가 문제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국회에서 연설을 하는 와중이었는데 이 권 원내대표가 휴대전화로 펠로시 의장 사진을 여러 번 촬영하는 모습이 구설수에 오른 겁니다. 지금 이제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요. 회담 후에 사실 기념 촬영도 따로 했는데 연설에 집중하기보다는 촬영을 반복하는 모습,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휴대전화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이네요. 자, 이른바 윤핵관들의 이선 후퇴를 직격한 사람들도 있죠. 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입니다. 이 논란 많은 비대위가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윤핵관이 뒤로 빠져야 한다. 직책도 없는 윤핵관은 대통령을 앞세운 호가호위의 자기 정치와 줄 세우기로 지지율만 깎아내렸다, 이렇게 직격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의 내홍, 이 차기 총선에 공천권을 둘러싼 거란 시각도 있는데요. 비대위 출범과는 별개로 윤핵관의 백의종군 선언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비대위 전환이 의결되면 이후에 윤핵관 인사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앞서 이 대표는 장제의 운영을 겨냥해서 삼성 간호, 즉 성의 세계인 종이다라는 표현을 써서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다소 거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오늘 상임위에 참석한 장제원 의원은 이에 대한 반응을 묻는 기자 질문에 하하, 예라면서 직답을 피했습니다. 앞으로 당 상황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습니다. 법적 대응할 수도 있다. 비대위 출범해도 법적 대응 나서면 더 혼란이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러면 혹시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실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이제 예측이 나오는데, 일단 본인은 아주 완강한 그런 분위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대표는 상임 전국위가 있었던 지난 금요일 이 명예로운 결말이 아니라 이 후회 없는 결말을 항상 이야기한다면서 이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를 했는데요. 어제 이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거다. 이 시점은 비대위원장 임명한 의결 즉시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가처분 신청 후 기자회견도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기자회견은 13일에 하겠다고 못 박으면서 여론의 추이를 좀 더 살펴보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는데요. 이 서병수 전국위 의장은 이 대표가 복귀를 하더라도 이 당 대표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선당 후사를 강조하며 사퇴를 요구한 셈입니다. 당에 있는 많은 국회의원들은 지금 이준석 대표의 어떤 그 윤리위 어떤 제재라든가 해서 일단 이준석 대표가 복귀를 한다더라도 영이 서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당을 이끌고 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워낙 강경하니까요. 추후 당이 나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하는 사람들도 많죠. 네, 일단 정치적인 관점에서는 당분간 이 대표의 복귀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여야 모두 우세합니다.
다만 이 대표의 경우에는 차기 당대표 조사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 이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당으로 돌아가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표가 강경 노선을 채택하면 총선을 전후로 신당 창당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이 경우에 키를 쥔 인물로는 차기 대선 주자로 분류가 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 시장은 탈당이나 창당은 음해 수준이다. 국민의힘 분열을 노리는 흑색 선전이다. 일축했습니다. 제가 당을 새로 만들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건 호사가들이 기사를 쓰기 위해서 무시해도 될 만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생기면 다들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러는데 제가 뭐 탈당을 한다거나 무슨 창당을 한다거나 그러면 저는 거의 음해 수준으로 봅니다. 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의결 즉시 가처분, 정미경, 홍준표 대장부의 길 가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웬 꽃이 웬 꽃이에요? 왔습니다. 아니 꽃을 드린 이유가 안녕하세요. 정치부의 소통시간 다정한 백반장입니다. 제가 두 반장에게 꽃을 드렸는데요. 우리 류 실장은 주말에 생일이어서 박마커는 아빠가 되어서 축하의 마음 담아주고 왔습니다. 7, 8월에 생일이신 정의원분들 또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들에게도 축하와 사랑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럼 응답하라 다정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통 주제, 잘못한다 70%대 휴가 복귀 윤 대통령, 무엇부터 해야 할까?입니다. 먼저 다정회에서 미리 살펴본 여론을 보겠습니다. 네, JSCH님께서는 정권 초기 몇 가지 문제를 신속히 수정하고 보완해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핵심 몇몇은 정무적 감각이 뛰어난 참모진으로 보강해야 된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LEM님께서는 실무장관들이 잘하면 된다고 본다. 참모들과 큰 틀은 조정하고 나머지는 장관들에게 대폭 위임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정회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올려주신 생각 함께 나눠볼 텐데요. 이진희 님께서는 이제는 사람을 따라야 합니다.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러지는 착각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킹스맨 님께서는 먼저 정치부 회의를 보고 민심부터 파악하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GHD 님께서는 지지율에 연연하지 말고 할 일을 하는 것이 답이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댓글 적어주신 정의원분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 후에도 댓글 많이 보내주시면서 다정회와 함께 해주세요. 또 하고 싶으신 분? 백반장 계신가요? 준비했죠? 이 문구. 국장, 뭐야? 조멘토가 꼭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아니 노래까지는 좀 너무 과한 것 같고 뭐라고 쓴 거예요? 이게 오고정 다정회라고 이게 백반장의 노래를 부르기로 해서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조멘토가 그때 부른다고 저는. 제가 부르면 리모컨 예스터치 채널 변경. 큰일 납니다. 자. 오고정 다정회를 조멘토가 시켰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둘이 나가서 나중에 얘기해요. 더 못다한 얘기는. 자, 좋습니다. 지금까지 응답하라 다정회였고요. 생일 축하하고 또 출산 축하합니다. 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로 가겠습니다. 이번엔 민주당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민주당 전당대회 첫 순회 경선이 있었죠. 당원 투표 결과 이재명 후보가 7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는데요. 이른바 어대명을 넘어 확대명을 확인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박용진, 강훈식 후보는 반전 카드 모색에 분주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결과를 낙관하지는 않습니다.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한 첫 순회 경선에 성적표를 받아든 이재명 후보. 일단 자세를 한껏 낮췄는데요. 경선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이른바 확대명, 70%가 넘는 지지를 받았죠. 2위를 기록한 박용진 후보를 50%포인트 이상 앞섰습니다. 이 후보에게 크게 뒤진 박용진, 강훈식 후보. 이변과 바람을 언급하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는 않았는데요.
민주당이 변화와 혁신을 보여달라, 전당대회 이변을 만들어달라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은 있지만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경선이 치러진 TK와 인천, 이 후보의 고향이자 지역구죠. 당초 이 후보의 선전이 예상됐던 지역이긴 합니다. 다만 대세론이 실제 압도적인 표심으로 확인됐다는 건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이후 경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인데요. 박 후보는 권리당원 가운데 일부 표심이 드러난 것뿐이다. 애써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이번 주에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가 되고 점점 더 권리당원 숫자가 커지고 있고 그리고 가장 맨 마지막에 배치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 전국대 의원들은 28일 날 당일 투표를 하고 그날 표심이 드러나거든요. 예. 이런 변수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벌써 끝났다 이렇게 보시기에는 무리수가 있다 이런 말씀. 실제로 민주당 전당대회 투표 비율 권리당원은 40%만 해당합니다. 대의원과 일반 국민 그리고 일반 당원의 의사도 살펴봐야겠죠. 이 후보도 이 점을 의식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아직도 개표 초반이고 특히 권리당원 외에 우리 대의원들의 투표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특히 30%에 이르는 대의원의 표심에 신경을 쓰는 모습인데요. 당협위원장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죠. 당협위원장들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나 차기 총선 공천입니다. 이 후보는 공천 걱정하지 말라 안심을 시켰습니다. 민주적인 당 운영을 위해서 우리 박용진 후보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그런 당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이 후보가 저만치 앞서가면서 이른바 구체그룹 단일화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지금 초반에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두 후보가 단일화한다 해도 이 기세를 좀 꺾기는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단일화의 동력이 훨씬 떨어지죠. 단일화에 대한 두 후보의 온도차도 여전합니다. 저희 둘의 이해보다 이 국민과 당원들의 간절함에 보답하고 화답해야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고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대명인가 아닌가 민주당다운 질문 아닙니다. 단일한가 아닌가 이기는 방법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선거 전략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강훈식 후보는 포용과 통합을 전면에 내세웠죠. 검찰의 표적이 된 이재명 제가 외롭게 두지 않겠습니다. 소시파 박용진 소외되지 않게 만들어내겠습니다. 반면 박용진 후보는 이재명 때리기, 좋게 말해 선당우사냐 자생당사냐 노선 투쟁 중입니다. 한마디 사과도 해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원들이 자신의 출마를 원했고 여의도 정치권만 반대했다면서 당의 승리를 생각해서 개항을 출마를 반대한 사람들을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남 탓이자 동문서답이고 적반하장입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의 격한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했죠. 이례적으로 사회자가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격려와 박수는 얼마든지 좋습니다. 하지만 야유와 비판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당대회장이 아수라장이에요. 비난도 나오고 야유도 보내고 이러시는데 당내 이런 듣기 싫은 소리더라 할지라도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그걸 내려오라고 얘기하고 집어치라고 얘기하는 그런 방식의 모습을 보고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을 신뢰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박 후보의 거침없는 공세, 면전에서 공격을 받는 입장에선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죠. 그래서일까요? 후보 연설도 이뤄지는 의례적인 인사. 이 후보가 박 후보에게 이례적인 인사를 선보였습니다. 박용진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준호가 핸드폰을 보는 상태로 예, 글쎄요 안 쳐다보시더라고요.
심기가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아마 중요한 무슨 검색을 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 후보, 이런 심정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나 마음에 안 들죠. 박쥐근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예전엔 미처 몰랐다. 고민정 의원 낙선운동하면 저도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고민정 의원 사악한 논리 역겹다. 최고위원에 도전 중인 고민정 후보, 뜬금없는 자아 비판에 나섰죠. 자신에게 달린 악플을 쭉 읽었는데요. 고 후보가 하고 싶었던 말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재명 의원도 이낙연 전 대표도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니 지키자. 하나가 되자라는 글에 저에게 쏟아졌던 말들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서로를 동지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친명 대 친낙. 지난 대선 경선의 앙금이 아직 남아있다는 건데요. 우리가 동지냐 되물은 겁니다. 역시나 최고위원회 주사표를 던졌죠. 정청래 후보가 나름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동지라고 다 같은 동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주종중의 눈치 보지 않고 당원들의 눈치를 살피겠다. 그 대목에 박수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조중동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최고위원 회의 이렇게 할 때 보면 조중동 신문 스크랩 해놓고 회의하고 참조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조중동이 민주당을 예뻐할 리가 있겠습니까? 조중동의 눈치를 본다는 이들,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선 수박으로 통하죠. 그 근거로 신문 스크랩을 꼽았습니다. 글쎄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늘 아침 민주당 공보국에서 만든 신문 스크랩입니다. 조중동뿐 아니라 한겨레, 경향, 국민, 세계 등등 주요 언론사 기사가 총 망라돼 있습니다. 여기서 민주당 지도부가 조중동 기사만 골라본다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문득 전북대 강준만 명예교수의 한겨레 칼럼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누가 더 조중동을 악마화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진보성을 더 찬란하게 과시할 수 있다고 믿으며 실제로 그런 믿음이 통하는 민주당의 풍토는 정치를 강성 팬덤 동원의 기술로 전락시킨다. 강성 지지자들 위주로 단기적인 승리를 누리려는 의원들이 득세하는 정당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대선, 지방선거 패배라는 멸망의 전조를 보고서도 여전히 조중동 프레임 탓만 하면 어쩌자는 건가. 조중동 프레임을 씌운 정청래 후보, 내가 박지냐는 고민정 후보. 첫 주말 순회 경선에서 나란히 1위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고위원은 모두 5명을 뽑죠. 5위 안에 친명계는 4명, 비명계는 고 후보 1명입니다. 경선 결과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선 비명계가 제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합니다. 나 홀로 비명. 네. 자, 경찰과 검찰이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고 이른바 이제 사법 리스크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이 후보가 만약에 이제 기소될 때를 대비해서 당원을 개정하자라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현재 민주당 당원 80조에는 이 부정부패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은 이 후보가 실제로 이 기소될 상황을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당 청원 게시판엔 이 당원 80조 내용을 개정하자는 글이 올라왔고 지금 현재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민주당 5만 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를 할 경우 당 지도부가 답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 이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예단하기는 어렵지만은 만약에 이제 기소될지 모르니까 아예 당원을 바꾸자라는 그런 주장으로 보이는데 경쟁자인 박용진 후보는 위인 설법이다.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박용진 후보는 경쟁 상대인 국민의힘에도 같은 조항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차떼기 정당 후신보다 못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날을 세웠는데요. 더욱이 개인이 당을 위해 헌신을 해야지 당이 개인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 개인을 위해서 자리를 만드는 거를 위인설관이라고 하잖아요. 한 개인을 위해서 법을 만들거나 고치거나 하면 위인설법인 거예요. 이런 자충수와 이런 악수가 어디 있습니까?
네, 강훈식 후보는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기소시가 아니고 1차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직무를 정지하도록 하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신채거 이재명 후보 측,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 측의 입장은 어떤 거예요? 당원을 바꾸자 말자 이게 아니고요. 좀 다른 의견입니다. 네, 친명계의 좌장으로 통하죠. 정성호 의원은 이 당원 80조의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기소됐을 때 무조건 직무 정지가 아니라 직무 정지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더욱이 80조 3항에는 정치 탄압 등의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징계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라고도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가 정치 탄압이기 때문에 당원 개정이 필요 없다라는 주장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기소됐을 때 직무를 정지하고 윤리위원회 제소할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게 재량 규정이지 재량 규정으로 해석해야 되지 강행 규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이재명 후보가 이 조항을 갖다가 개정해달라 이렇게 할 이유도 없는 것 같고요. 네. 저는 일부 팬덤 지지자들이 이 당원 개정을 갖다 청원하는데 저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친명계 정청래 의원은 안 된다, 당원 무조건 바꿔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혹시나 하는 지지자들의 우려를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원들은 이제 한 가지가 다 조심스럽고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쏘스라치게 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원들의 의견에 심정적으로 동의할 수 있다. 심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일단 보이고요. 자, 좋습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어대명 확인 노룩 악수 논란 당원 개정 방탄용 물음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호 마커의 주민입니다. 네. 오늘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윤 후보자 개인에 대한 검증보다는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여야 간의 공방전 성격이 짙었죠. 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사명 총경의 대기 발령 문제, 또 김순호 신임 검찰국장의 과거 이력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박준호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 청문회라 쓰고 이 토론회라고 읽는 느낌이었습니다. 윤 후보자의 역량이나 신상 관련 도덕성 검증은 온데간데 없었죠. 기승전 경찰국 토론회였습니다. 이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전이 줄을 이뤘는데요. 질의 방식도 역시 질문이라 쓰고 독백이라 읽는다고 해야 할까요? 질의 내내 행안위원들의 일장 연설이 이어졌죠.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뼈하게 바빴는데요. 경찰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으로서 제대로 또 지원하려고 그래도 이런 경찰국이 있으면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경찰국 설치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겁니다. 96조의 법률 시행령, 직무범위라든가 설치, 조직, 법률로 정하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헌법에. 윤 후보자는 그저 상대당의 논리를 공격하기 위한 매개체 역할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이 본인의 청문회였지만 정작 대답할 시간은 넉넉하지 않았는데요. 잠깐만. 잠깐 좀 더 답변해 주시고. 간단 하나만 더 물어보고. 우리 후보자님 아직도 이 경찰국 신설이 적법하다고 보십니까? 혹시 답변 시간을 주시면 지금 경찰국 적법하다고 보시냐? 그러니까 적법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정혜원 분들이 목 빠지게 기다리시던 박준호 마커의 주민, 오늘의 인물은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입니다. 애초 윤 후보자 개인에 초점을 맞춰 발제를 정리할 계획이었지만요. 결국 이 경찰국 신설 문제로 포커스를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인가 봅니다. 얘야, 인생이란 원래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법이란다. 그래서 인생이 재밌는 거 아니겠어? 사실 윤 후보자도 처음부터 청문회가 이렇게 흘러갈 것이라고 예상했었나 봅니다. 이 모두 발언에서부터 경찰국 신설 문제와 관련해 원론적이나마 자신의 입장을 드러냈는데요. 국민이 부여한 경찰력이 올바르고 투명하게 행사되도록 경찰권 역시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국익과 공익을 위해 경찰의 중립성과 책임성 또한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 될 가치입니다.
경찰국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취지였죠. 이 민주당은 초반부터 경찰국 신설의 절차적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가장 큰 권력인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시킨 다음에 이 경찰국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급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절차 없이 이상민 장관께서 찍어내리듯이 일방적으로 경찰국을 설치했다는 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이 경찰국 신설에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단순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찰국을 설치한 건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위반했다는 논리입니다. 저는요, 후보자께서 이 경찰국 강행을 시행령으로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볼 때 위법적인 이런 과정에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논리를 후보자께서 그대로 읊고 있다,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정부의 논리 그대로. 여당은 이 경찰국의 순기능을 앞세워 방어에 나섰는데요. 이 윤 후보자와의 티키타카가 돋보였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는 밀실에서 청와대에서 일괄적으로 경찰의 인사나 관리나 통제를 해오던 것을 이제는 경찰국을 신설해서 제대로 된 국회나 국민들의 견제나 감시를 받고 있는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제대로 양성화시켜보자, 이런 취지가 아닙니까? 경찰국 신설이. 네, 저도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자의 답변을 이용해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는 식인데요. 먼저 경찰국 신설을 통해서 이 경찰 인사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을 짚었죠. 일각에서 제기된 경찰 독립성 훼손 염려도 윤 후보자의 입을 빌려 불식시켰습니다. 경찰국 신설로 인해서 독립성, 중립성 확보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후보자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행안부 장관님이 우리 수사에 관여하고 또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경찰국 신설의 파생 이슈죠. 이 류사명 총경의 대기 발령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이번에 총경 회의를 주관했던 류사명 총장이 대기 발령을 받고 있고 징계 대상에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이분이 무슨 역모를 꾀한 것도 아니고 무슨 부스터타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닌데. 류 총경, 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총경들의 의견 수렴 회의를 주재한 인물입니다. 류 총경은 회의 이후에 곧바로 이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는데요. 민주당은 해당 결정이 부당하다고 날 세웠습니다. 특히 윤 후보자가 총경들과의 신의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는데요. 중재를 제대로 못했다면서 이 윤 후보자의 통솔력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시간 내에 끝내달라, 성명서는 발표하지 말아달라는 것을 서장회의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후보자께서는 총경회의와 사실은 소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갑자기 총경회의가 끝나서 2시간 후에 대기발령이라고 하는 조치를 취한 거예요. 늘 한편 곁에서 하신 분이 이러면 14만 경찰을 통솔할 수 있겠습니까? 윤 후보자는 이 대기 발령의 정당성을 강조했는데요. 류 총경이 직무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한 사항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일날 총경회의가 진행되는 양상들이 그냥 그대로 놔둬서는 자칫 이후에 어떤 위법의 우려가 제기될 수도 있겠다 하는 이런 분위기를 참모들이 저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그 긴급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당시 직무명령을 하고 그 직무명령을 지키지 않은 주도자 유 총경에 대해서 대기 발령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당도 윤 후보자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이 총경들은 경찰국 신설로 경찰의 중립성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죠. 김웅 의원은 이 총경들의 이중성을 비꼬았는데요. 서초동 조국 수호 집회에 수사구조 개혁단 소속 경찰관이 참석을 해서 사진을 찍고 SNS에 올렸습니다. 본인은 우연히 지나가다 찍혔다고 합니다. SNS 올라가는 것도 우연히 지나가다가 올라갑니까? 이게 정치적 중립성입니까? 이렇게 정치적 중립성이 정작 깨졌을 때는 소장님들
누구 한 명 말하는 사람 없었어요. 과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이 일었을 때는 한마디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중립성 타령을 한 건 어불성설이란 겁니다. 김웅 의원은 질문 없이 7분 동안 웅변을 이어갔는데요. 이 비슷한 사례를 열거하면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식의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서울경찰청장이 이준석 당대표 수사를 촉구하면서 유튜브에서 처벌된다고 하니까 수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서울경찰청장하고 저분하고 인식이 뭐가 다릅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적 중립성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으면서 무슨 경찰국 문제가 정치적 중립성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인지 국민들은 의아할 것입니다. 소장님들 중에서 울산시장 선거의 사건은 심지어 경찰이 직접 선거에 개입한 사건입니다. 막상 정치적 중립성이 이렇게 처참히 무너졌을 때는 아무 말 안 타가 왜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모여서 이렇게 정치적 중립성을 외치시는지 참으로 의문스럽습니다. 경찰국 신설의 마지막 이슈는 김순호 신임 국장인데요. 이 민주당의 공격 포인트는 김 국장의 과거 이력이었습니다. 새로 그 경찰국의 국장으로 김순호 국장이라는 사람이 임명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은 과거에 그 노동활동도 일부 했던 것 같은데 이 녹화 과정을 통해서 이 뿌락지 활동을 한 것으로 강력하게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찰로 특채된 이후에는 정당한 정치 활동을 탄압해왔고 또 대공수사과에서 근무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80년대 노동운동을 하던 김 국장이 돌연 운동을 그만둔 뒤 경찰로 특채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이후에는 김 국장이 노동운동 탄압에 앞장서며 변절자의 길을 걸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인천 부천 민주 노동자회를 그 노태우 정부가 이적단체로 몰아 총 18명을 불법 연행하고 15명을 구속 탄압한 그런 인노의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89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이후에 또 이런 탄압할 때 아까 얘기했던 김순호 국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윤 후보자는 해당 사실을 몰랐다고 답변했는데요. 인사의 적정성 여부는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까지를 저희가 알고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알았잖아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보도가 됐고 또 본 의원이 지적했으니까 알게 됐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알게 됐으면 그 인사가 잘 됐다 못 됐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부분은 추후에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국 신설 공방을 중심으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청문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경찰국 신설 외에 간혹 다른 주제들도 등장했는데요. 이 얘기는 들어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청문회라 쓰고 토론회라 읽는다. 인사청문회 뒤덮은 경찰국 신설 공방전. 네, 자 오늘 청문회에서요, 류 실장 검수완박과 관련된 질문도 나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이요. 검찰이 현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이 2대 분야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 개시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2대 분야에 대해서도 수사 개시권을 경찰로 완전히 이관해야 하냐 이런 소신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윤 후보자는 궁극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네. 자, 과거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면서요? 네, 그 과거 윤 대통령이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이다라는 발언을 했던 적이 있죠. 이 검찰 수사권이 완전 박탈되면 부패가 완전히 판치기 된다라는 거의 줄임말인데요. 용해인 의원이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검찰의 수사권이 경찰로 완전히 이관되면 부패가 판을 칠 거다라는 인사권자의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수완박 이후에 일선 수사 현장에서는 사실 업무량만 지금 대거 늘어났을 뿐 권한은 늘지 않았다는 인식이 심해서 사실 베테랑 수사관들이 수사 현장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인데 이거를 다시 돌아오는 수사로 만들어야겠다 하는 것이 제가 청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여쭤본 거는 검수완박 부패 완판이라는 경찰이 수사하게 되면 부패가 판을 칠 거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그 후보자로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를 여쭙는 겁니다. 저는 후보자로서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자,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인물에 대해서 이제 이권 개입 의혹이 최근에 일었었잖아요. 관련해서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해당 답변이 나왔는데요. 문 의원은 대통령실이 건진 법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을 과시하면서 이권 개입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에 대기업들의 주의를 당부한 것과 관련해서 윤 후보자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윤 후보자는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최근 건진법사 관련한 뉴스 보셨죠? 네,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대기업에 주의를 당부하는 서신을 보냈다는 것과 또 실질적으로 중견기업의 세무조사 무마 의혹을 고위공무원에게 부탁했다. 사실 알고 계시죠? 보도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예, 수사하고 있습니까, 경찰에서? 확인해 본 바 아직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앞으로 수사하시겠습니까? 진행 상황을 봐서 구체적인 첩보나 사실관계가 있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네, 자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기승전 경찰국된 인사청문회, 김선호 국장 과거 이력도 도마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자 오늘 5시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요. 아, 꽃 아직도 거기 있네. 네. 그래요. 어떻게 노래 한번 어떻게? 아니, 받으시죠. 조멘토 왜 이렇게